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이게 처음 뵙는 건 아니죠? 네, 다른 방송에서 두 번 정도 뵀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로? 저는 용 대표님 좋아하는 게 기본소득당 자체를 전 되게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본소득당 가서 인터뷰도 하고 왜냐하면 아젠다 자체로 당을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계셔가지고 어디 갔어? 저희 손수 대표님이랑은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코너도 지금 한 서너 번이 바뀌고 있는데 손수 대표님 오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먼저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된 부분, 손수 대표님 혹시 뭐 지금 뭐 현역 정치는 아니지, 정치를 하고 계신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네, 저도 요즘 그 동두천 연천에서 꽤 고관 여자로 정치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선거 네.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으로 그래도 소기의 그 성과, 그러니까 네. 민주당 내부의 단합은 그래도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해서 부결을 예상했었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가결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지금 살벌하다, 누구 하나 죽어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체포동의안이 있어가지고 21대 국회에서는 4차례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그리고 노웅래까지 있었는데 노웅래 의원님 빼고는 다 지금 가결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노웅래 의원님 부결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연습게임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부결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부결이 되었다. 와, 민주당이 이제 그나마 지성을 되찾고 있구나. 국민의힘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우리 용혜인 의원은 거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막 잠을 좀 못 주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애기 보느라. 애기 때문에 그랬군요. 저 어제 체포동의안 뭐 후폭풍으로 일단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퇴를 했고 심리적 분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과를 예상하고 들어갔던 건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체포동의안 자체를 놓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판단을 가지고 그 원칙하에 표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민주당 내부나 뭐 다른 정당 내부 분위기를 제가 잘 알 길은 없어서 예측하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헌법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어떤 부당한 사정기간에 굴하지 않고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적으로 이제 보장되는 장치인데 뭐 수사의 공정성이나 체포의 불가피성이라거나 혹은 시급성, 뭐 증거와 법리의 설득력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친명과 반명, 뭐 사법 리스크 같은 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이야기들만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검사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님이신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2년 동안 끌고 있는 이 수사가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의당에서도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획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좀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고요. 국회의 결정이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미 의원들은 마음을 먹고 왔을까요? 또 저는 뭐 무효 기권은 좀 특히 무효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래서 그 무효도 일부러 무효를 의도한 건지 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 특히 한동훈 장관 어떤 제안 설명 그 과정에서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장에 계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뭐 가결 투표하신 야권의 분들이랑 대화를 해본 건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언제 마음을 먹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표결 전에 냈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약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표결의 결과를 놓고 보니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표결 결과를 어느 정도는 좀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표결 이후에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이 체포동의의 요지, 그러니까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사실 국무위원이 여기에 와서 이 체포의 필요성,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거나 뭐 아니면 도주의 우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뭐 국회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국회 발언 때에 올라가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들과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뭐 심지어는 뭐 국무위원이 국회 전체를 상대로 이제 설명해야 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을 이제 호명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국회의장께서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걸 보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저런 건 좀 제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보면요. 방탄이라는 이게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지면 앞으로 전략적으로 좀 곤심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인터뷰할 때 보면 이제는 또 공이 국민의힘 쪽에 넘어온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0월 11월 당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결국 이제 다음 총선으로 다 갈 텐데 국민들께서도 어떤 인물들이 이제 어떤 당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라는 걸 지켜보실 텐데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비 속의 막말까지 지금 다 훑어보겠다. 다 찾아보겠다. 찾아보겠다 정도까지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뭐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보시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국민의힘은 정말 다음 총선을 준비함에 있어서 후보 한 명 한 명의 검증, 그리고 정말 우리는 민주당과는 다르다. 정말 이 사법 리스크로 오염된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후보 검증에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결국은 총선 모두로 모든 이 정치 국면이 흘러갈 텐데 국민의힘 역시 긴장 늦추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는 정말 우리는 정말 다른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김기현 대표께서 뭐 직계 좀비 속의 막말까지 검증하겠다라고 하셨다기엔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김기현 대표의 그런 공언이 잘 지켜질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김기현 대표가 추천했다는 건 아닙니까? 직계 좀비 속의 막말까지 가지 않고 후보자 본인의 최근 뭐 5년 이내의 막말들만 봐도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고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어떤 막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풀어나가는 것이 김기현 대표가 그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는 말을 지키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이게 처리가 됨으로써 당장 3주 후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기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김태우 전 청장을 공천하면서 결국은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성격이 띄는 선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손수조 대표님부터요. 네, 어제 지금 이재명 가결 이후에 지금 진교한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 예정되었던 개소식을 지금 무기한 연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합이 지금 흐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당에 지금 강서구청장 이 선거에서 개소식을 하기는 힘들다,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김태우 구청장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뜬금없이 민주당이 경찰 출신 후보를 내면서 갑자기 검경 대결로 이렇게 내세울 때부터 이재명의 어떤 그런 꼼수는 예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지금 언제입니까? 10월 1일? 굉장히 지금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그 당 대표 제1야당 당 대표의 가결은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단합으로 이끌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또 뭉치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든 저렇든 영향은 확실하게 줄 것 같네요. 줄 것 같다. 정치적 지형에 뭐 제3자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선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그 애초에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도 김태우 후보 때문이고 사실 이 김태우 후보가 이번 보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강서구청장 한 번 더 하라고 등 떠밀어 준 건데 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걸 알면서도 사실은 공천을 지난 지방선거 때 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강서구청장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김태우 후보 공천을 반대했었던 처음에는 공천을 반대했었던 김기현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이 신임하는 김태우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것이 윤심 공천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는 강서 구민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뭐 윤석열과 이재명의 뭐 대리전, 뭐 검찰과 경찰의 네. 뭐 대결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오만과 불통 그리고 독선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손수조 대표님께서 뭐 이 마당에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진행이 잘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재보궐에서 패배한다면 그 민심의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파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내년 총선 무조건 전에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되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죠. 예. 선거라는 거는 그 전장의 그 파악도 이게 분석도 중요한데 강서구라는 것이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동네는 또 아니기도 유리하지 해요. 않다고 좀 유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승패도 중요하겠지만 몇 프로의 차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죠.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인물 또 얘기를 한번 하면 국민의힘이 어제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하고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인재영입 1호라고 불리는데 이 총선에 좀 역할을 좀 할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먼저 말씀을 좀 저희 쪽에 오셨으니까 일단 환영드리고요. 예. 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범야권 인사로 구분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법사위 활동 과정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 다른 길을 걸으셨던 분인데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하시고, 또 뭐 MB 쪽도 안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탕평. 그 예전에 전당대회 때 많이 강조하셨던 연포탕이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연포탕 다시 불 지펴지니까 이번엔 좀 맛나게 끓여서 이번엔 국민들 좀 속 뜨뜻하게 드실 수 있게 좀 화합하고 탕평하는 그런 모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해인 의원님은 아마 더불어시민당 같이 이제 하면서 인연이 조정훈 대표랑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간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원래 있던 재료로도 연포탕이 안 끓여지는데 거기에 새로운 재료를 갖다 넣는다고 해서 연포탕이 끓여지겠습니까? 더 맛있어질 수 있죠. 큰 기대는 없고요. 일단 이 중도층 확장 카드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을 영입을 한 건데 이게 기존의 보수 세력마저 좀 분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입이 발표된 다음 날 조선일보 일면에 그 조정훈 의원의 행보를 비판하는 그리고 이 영입을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고 뭐 동아일보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무원칙하다고 조선일보가 비판을 했어요. 뭐 정치라는 것이 실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리에는 명분이 있어야 그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정훈 의원의 이 국민의힘 입당의 명분이 좀 분명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갑자기 민주당에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정권 교체 이후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분 없는 입당에 보수 세력조차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 4일제를 메인 정책으로 이야기했던 조정훈 대표가 주 69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어떤 정책적인 그 합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 법안을 냈던 조정훈 대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들고 베트남 휴가에 나섰던 김기현 대표랑 도대체 어떤 정책적 합의가 가능하고 비전을 펼칠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586의 민주당을 낡았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586의 민주당이 낡았다고 해서 더 낡은 어떤 탄핵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을까.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좌도우도 아닌 뒤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대전환 창당을 함께 했었던 뭐 이원재 전 대표 같은 분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뭐 신원식 후보자라든지 또 유인천 후보자라든지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 날짜가 잡힌 겁니까? 청문회 날짜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예.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최대한 파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파행이요? 듭니다. 사실 신원식 후보자,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잡혔는데 김행 후보자만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당장 다음 주에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게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주까지. 현실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검증을 하는 것이 좀 어렵죠. 그리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나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10월 5일에 이제 맞습니다. 청문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행 장관 후보자를 당장 다음 주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한 번도 인사검증 과정을 제대로 공개적으로 거치지 않았던 인사인 만큼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추석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손수조 대표가 보시기에는 김행 후보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도 중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혹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국민의힘이 김행 청문회를 파행하려고 한다는 거는 음해입니다, 음해. 그렇지 않고요. 제가 김행도 위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알아서 한번 연락도 드리고 한번 했는데 청문회 준비 좀 철저하게 아주 성실하게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문회 열릴 것이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 지켜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지금 후보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신원식 후보 보고 이완영 옹호 발언 이런 게 논란이 됐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이완용 만세를 불렀나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을 하는데 당시에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격 차이가 너무 현저히 커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원본입니다. 원 내용이고요. 이어서 그러나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 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재인의 외교, 굴종 외교에 대한 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이완용 만세한 거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발언들도 그렇게 좀 같이 보면 이해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약간 이완용보다 문재인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이완용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대한제국의 당시 국력 차이가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을 어떻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특히나 그냥 자연인 개인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국민의힘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또다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그때 가면 신원식 장관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로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인식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부터 군부독재 시기까지 이제 호가호위를 하면서 사회 지도층으로 버텨왔던 이 친일 부역자들의 부끄러운 자기 변명을 신원식 후보가 그대로 좀 답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잘 닦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 과거의 발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인사검증에 실패한 이 한동훈 장관을 좀 질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로 이 국민들의 분노에 윤석열 정부가 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사검증이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네, 지금 나오고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요. 뭐 아주 이제 비밀스러웠던 의혹들이 아니라 네. 웬만하면 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발언들과 행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가짜 뉴스 치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귀 닫고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손 대표님. 글쎄요, 아직까지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매조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좀 어떻게 처음 했는데 호흡은 괜찮으실까요? 저희 여러 번 한번 맞춰봐서. 그러면 한 10번은 약속해서 하기로 하고요. 총선을 그러면 지금 우리 손수 대표님 어디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동두천 연천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또 장례지도사로 열심히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위로받았던 지역이기도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용 의원님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안정해졌지 않나요? 네, 선거구 이런 것 때문에. 예. 네, 최근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호남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예. 당대표기 때문에 네. 최근에 추석 현수막을 전국에 달았습니다. 사실 네. 이제 호남 지역에만 단 건 아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예. 뭐 대구, 부산 많은 곳에 달았는데 네. 이제 호남에 계시는 분들께서 용혜인이 이 지역에 출마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셨던 네. 것 같습니다. 참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선거제도가 좀 정해지고 나면 날이 조금 더 쌀쌀해지면 저희 당원분들과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이제 같이 하자 제안이 오면 어떻게? 그런 제안이 전혀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예. 네, 고민해본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계속 당대표에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당대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주수 대표, 용혜인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